고용 통계, 8월 고용 통계가 나왔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저.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좋잖아요 지금. 네? 지금 실업률도 거의 최저 수준이고 완전 고용이고 우리 동네 뭐 실업자 없고 경제 좋죠? 이러고 끝내면 되나요? 혹시 여러분은 체감을 하십니까? 이런 고용 통계들?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월간 단위로 나오는 데이터여서 이게 나올 때마다 언급이 된 거긴 한데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더 이상 우리나라 고용 통계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 중요하질 않아요. 이게 정책 당국자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심지어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나라 고용률, 실업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미국의 실업률 엄청 신경 쓰거든요. 거기에서 세계 경제가 출발이 되는 엔진과도 같은 것이니까. 근데 일단 약간 우리나라 고용률, 실업률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통계의 함정이 너무 커요. 일단 실업률 자체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분모가 되잖아요.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분자가 되고. 그래서 이 분모가 줄어들면은 그렇죠. 예,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었음 인구. 나는 그냥 일자리에 관심 없고요. 쉴 거예요. 자발적.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실업률이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그런 항상 착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뭐 2%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 그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눈높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취업할 수 있는 회사는 눈높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자발적으로 쉽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네. 그리고 무언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때 혹은 뭐 그런 회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또 조건이 맞을 때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자발적이니까 또 왜 속된 말로 대학교 5학년들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휴학해놓고 졸업 쭉 유예. 졸업 유예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는 거죠. 네. 예, 그런 함정이 굉장히 많고. 근데 한국은 확실히 첫 직장은 어디를 가냐 오. 초기에 그게 너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우린 그거 다 보고 배웠잖아요. 예, 주변에서 중소기업 들어갔다가 대기업으로 간 사람들 거의 없고 음. 대기업에 간 사람들은 계속 더 큰 회사 가면서 약간 뭐 연봉도 올리고 뭐 자산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기회들을 잡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입 사원을 뽑는 것보다 경력자를 뽑는 게 더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그쵸, 기업들이 그쵸. 요즘에 다 네, 경력자를 원하죠. 공채는 경력은 어디서 안 뽑아서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 경력은 어디서 신입을 안 뽑고 다 경력 뽑으면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쌌냐. 약간 이것도 답답한 거죠. 또 대기업들 지금 나도 그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기업 공채 인원 감소도 한몫하고 있다. 그렇죠. 요즘에 그 4대 그룹 중에서 공채하는 데는 삼성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공채는 이게 안 뽑힌 사람 입장에서 공채하는 게 좋은데 뽑혀본 사람 입장에서 공채 싫어하죠. 아니 나랑은 맞지도 않는데 공채 통해서 저기 화학 계열사에 보내놓고 그렇죠. 나는 금융 싫은데 금융 계열사에 보내놓고 거기서 내 직군과 맞지 않는 걸로만 보내놓고 하다 보니까 또 이직을 또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직무 적성에 맞는 곳 그때 필요한 사람을 네. 저는 이제 수시 채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삼성에서도 다 뽑아놓고 여기저기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가고 싶은 회사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공채를 해놓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을 딱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공채가 유리하지 않아요. 네, 회사 맞아요.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삼성이 갑자기 공채 안 한다. 이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안 좋다, 뭐 고용률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대통령실에서 뭐 5대 그룹 회장단하고 점심 약속을 잡습니다. 네. 옛날로 따지면 상춘제 이런 데 불러요. 네, 그런 거 아마 조만간 뉴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고용률도 통계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고용이 된 걸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벌려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게 아르바이트가 됐건 노가다가 됐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고용이 된 걸로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용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용의 질을 봐야 되는데 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고령층 일자리는 또 늘고 있고 고령층 취업자는 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그분들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얼마라도 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고령층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그걸 빼버리면 오히려 전체 고용자 수는 순감이에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일자리는 또 늘어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예. 저는 진짜 무섭거든요. 약간 10년 뒤, 20년 뒤에 저의 노후가 예. 약간 걱정되는 수준이라서 요즘에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데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계속 일해야지. 근데 이게 그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 구조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뭐라 그랬냐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정년퇴임 해가지고 약간의 노후를 즐기면 그쵸. 즐기다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니까 그 부모님의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그래서 항상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지금은 평생 직업을 하나 가질 거라는 착각을 버려라.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서드 라운드를 다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면 갑자기 40대, 50대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60대가 일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보다는 60대에도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점점 더 건강해지니까 70대, 80대에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60대, 70대 돼가지고 월급을 뭐 한 400, 500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게 너무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다 빚을 갚는 데 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네. 월세나 뭐 이런 주택에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 데 들어갈 거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끔찍하다는 거지. 이를테면 20대하고 비슷한 삶인 거예요. 사실은 20대 때는 그냥 젊기라도 했지. 나도 그래 님이 조금 전에 주택대출 만기까지 갚으려면 75살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 그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아 실현이면 좋겠지만 결국은 생활비, 그렇죠.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있어요. 순간들이.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다각도로 준비를 좀 갈고 닦아놔야 되는 거고 예, 우리 김태훈 교수님이나 저나 열심히 또 CJ 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예, 투잡 쓰리잡 엔잡러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투자 배워야 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식 투자 위주로 이제 조금 방송을 하는 와이스트릿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노후 준비나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은행에 뭐 지금 돈 맡겨놓는 거 지금은이나 좀 고금리 시절이니까 얼마 뭐 한 예금금리 3%대 4%대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미술 투자도 이야기를 했고 저작권료 투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자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노동소득만으로 살아요? 자본소득도 같이 이뤄야지. 큰일 났어요. 네.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그 또 투자 관련된 이야기할 때 그때 이야기를 또 하고.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나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